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단지가 2배 가까운 매매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분당선 전철역과 대형 쇼핑몰이 단지에 위치하면서 청약 당시 로또로 불렸던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 선. 최근에는 3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억 정도면 거래가 돼요. 지금 살 수가 있어요. 한 8억 5천 선이면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있어요.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불과 한 블럭 옆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시세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입주 전부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단지와 또 한쪽에는 기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의 동일 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 시세는 수억 원씩 차이가 나면서 크게는 2배 가까운 집값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평에는 32평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반값도 안 되죠. 입지 여건에 따라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수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기흥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지만 낮은 입주율에 마이너스 피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은 등기 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건설사에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지역으로 묶인 이후 한쪽은 과열, 다른 한쪽은 침체를 불러오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용인 지역 내에서도 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새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중소형 타입의 브랜드 물량들 사업지들 이런 사업지들 위주로 양극화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반년, 용인시의 주택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입주와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군포시 송정지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 먼지와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예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인 군포시 송정지구. 입주가 끝난 아파트와 채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상황 속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교통 혼잡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 엄청 많고 지금 소리도 소음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다. 아무튼 이쪽 2동이나 3동 쪽 사시는 분들은 창틀에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엔 이 같은 피해 사실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쪽 베란다가 반대편 베란다보다 먼지가 훨씬 많이 쌓여 수시로 걸레질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된 공사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길 다닐 때도 너무 불편해요. 버스 타러 갈 때도 길가에 차가 있으니까 어떤 차가 있어요? 큰 차 이런 대형 버스 차가 이런 거 다니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이에 대해 군포시는 해당 공사장 현장 조사 결과 살수 처리나 방진벽 등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하면서 저희가 법으로 문제될 만한 걸 못 찾았다고요. 위반 사항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토목공사가 6월 15일이면 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가 들어갈 텐데, 건축공사 들어가면 크게 먼지라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군포시는 송정지구에 계속해서 신축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오산시가 시청에 동식물원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별관을 더 짓겠다고 밝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오산시 청사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민원실과 사무공간이, 5층은 오산시 의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420여 명이 근무하고 시의회도 있다 보니 사무공간과 회의실, 직장 보육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간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런저런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관과 시의회 건물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 별관은 시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의회 청사는 시청 우측에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별관에 260억, 의회 청사에 80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청사에 동물원 조성을 강행하면서 별도로 별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청사 동물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부족하다는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이 버드파크와 주차 타워를 짓는데 이름은 별관으로 해놓고 버드파크를 짓기 위한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이 버드파크는 짓지 말고 주차장은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뒤에 주차장을 짓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별관 계획은 시청사 동물원 조성 계획 이전에 논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8년 별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아직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청 내 동물원 예정지에 사무실 증축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면적을 채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고요. 저기에 접어야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오산시 의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청 공간을 이용해 동물원도 만들고 부족한 사무실도 만들겠다는 오산시. 혈세 낭비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었더니 폭염이 기승입니다. 강한 떼약볕과 함께 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는 오존 농도가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요즘 6월 초이지만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5월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강한 자외선을 피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낮의 무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더운데 그늘 밑에 시원히 좋잖아요. 치매 예방도 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자외선을 막을 수는 있지만 오존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늘 밑에 있는 거하고 마스크를 끼는 것은 오존을 피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게 대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오존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높은 농도의 오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호흡곤란과 눈 따가움,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자외선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내뿜는 오염물질과 반응할 때 오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등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올해 여름도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석 달 동안은 매달 4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급됩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화서동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 집에는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폭염 속에서 선풍기에 의존해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편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올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설치 대상자는 도내 독거노인 5만 7천여 명 중에서 1%, 566명입니다. 경기도는 가구당 약 1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여름 석 달 동안 월 4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에어컨만 설치하게 되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틀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전기료까지 같이 제공하도록.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통해 결정했고 에어컨은 3년간 매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에어컨 설치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도는 9월에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경찰서가 모텔에서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모 씨를 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모텔에 들어갔다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차량을 타고 제천으로 갔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B씨에게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의왕에 있는 모락산은 6.25 전쟁 중에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격정지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모락산 일대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발굴에 나섰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모락산입니다. 6.25 전쟁 당시 4일간의 혈전 끝에 중공군에 승리한 모락산 전투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1951년 1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벌어진 모락산 전투에는 유엔군 터키 여단과 미 25사단, 한국군 1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이 산악 지역을 이용해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함락한 서울을 사수하려 했습니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유엔군이 승리를 거뒀지만 한국군 사상자만 270여 명, 중공군은 66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썬더볼트 작전이라는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총 기간은 5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그 다음에 51년 2월 3일에서 4일까지 총 2번의 저희가 공격 작전을 펼친 지역이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모락산에 대한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이미 2차례 발굴이 진행돼 29구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발굴 감식단은 발굴 이후 가족들을 찾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락산 일대에서 아직 그 국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영령분들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국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식단은 오는 7일까지 모락산 유해 발굴을 마무리하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1사후퇴 이후 총반격에 나선 썬더볼트 작전의 한 곳인 광주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경기 지역에서 발견한 한국군 유해는 총 1,829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보통 특산품 하면 농수산물을 떠올릴 텐데요. 한편의 CF가 반도체를 특산품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SK하이닉스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반도체가 이천의 특산품이라는 광고를 올려 2천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이천시가 이에 화답하는 CF를 제작하는 한편 특산품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우리 고장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적으세요. 쌀, 부절개. 이천 특산품을 묻는 질문에 반도체를 썼지만 오답이라는 선생님. 아이와 아빠는 반도체도 특산품이라고 선전에 나섭니다. 이 광고는 SK하이닉스가 지난 4월 22일 유튜브에 올린 CF입니다. 현재 조회수는 2,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하이닉스가 35년째 지금 이제 이천에서 이제 반도체 연구하고 생산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도 특산품이 될 수도 있겠다. 기존에 우리가 특산품의 이미지 말고 이런 그 하이테크하거나 또 기술 혁신하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메시지를 CF 이후 이천시청에는 반도체가 특산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천시를 전국에 알린 기업 광고에 이천시가 화답에 나섰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이 직접 출연한 CF를 제작한 겁니다. CF는 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를 특산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반도체를 이천의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육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CF 제작과 함께 이천시는 반도체를 특산품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법령상 특산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면밀한 검토 후 특산품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마도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회사가 이 세계를 다 이끌어 나갈 겁니다. 우리 이천의 특산품으로서 딱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유머 코드가 담긴 CF가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도체. SK하이닉스는 특산품 실제 지정 여부를 떠나 변함없는 이천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이천 시민들께서 이제 격려해 주시고 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회사 위기 극복하고 이제 좀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의 기업 광고가 농특산물 등으로 인식됐던 특산품 범주를 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수도권 이색 관광지인 광명동굴의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인데요.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국내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광명동굴. 연중 섭씨 12도 안팎을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국내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구경하기에 좀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볼 것도 많고. 광명동굴의 누적 관광객 수가 지난 5월 28일 기준 500만 1,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입니다. 광명동굴에서는 VR 체험관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쇼, 라스코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주하고 그 동굴 안에서 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보니까 화려하고도 웅장한 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광명시는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관광 콘텐츠로 광명동굴을 개발해 국내를 넘어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도시로서의 조성을 잘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색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보리를 수확하는 망종에 맛보는 강된장 보리밥입니다. 보리밥과 소고기와 표고버섯, 된장, 청양고추, 양파, 국물 멸치, 대파, 마늘, 생강, 그리고 불고기 양념 재료로
간장, 설탕, 다진 파와 마늘, 깨, 후추,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수 5컵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국물 멸치와 맑은 국물을 위해 마늘과 파는 편으로 썰어 놓고 중불에서 뚜껑을 열고 5분간 끓여주세요. 소고기는 먹기 좋게 다진 다음 설탕, 다진 파와 마늘, 깨, 후추, 간장, 참기름으로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다진 소고기에 살살 뿌리면서 무쳐줍니다. 표고버섯도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하고 양파와 청양고추는 다지듯이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된 소고기와 표고버섯,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소고기와 표고버섯이 익으면 육수 1컵과 된장,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한 소끔 끓으면 거품을 제거하고 준비해 놓은 고추를 넣고 다시 한번 끓입니다. 잘 지은 보리밥과 함께 한 상 차리면 맛있는 강된장 보리밥 완성입니다. 보리는 비타민, 단백질과 같은 전반적인 영양가가 쌀보다 우수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보리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을 내어주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환상의 짝꿍, 강된장과 보리밥으로 여름철 가족을 위한 웰빙 밥상을 차려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